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뉴멕시코에서 하룻밤을 자고 지금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직 이제 뉴멕시코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예, 어제 우연찮게 이틀 전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신 제 구독자님과 우연찮게 이 I-40분을 같이 지나가, 그분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시고 저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또.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40분 라인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치 또 지침할 그 장소, 하루 일과를 끝내는 장소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멕시코 그 너브스 스탑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토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LA로 가시고 이제 저는 다시 또 이제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국 오신 지 이제 37년 되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트럭커 하신 지도 지금 20 몇 년, 27년인가 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제 생각하고 맞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일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얘기까지 이제 좀 나눴었는데, 그 제가 한번 실황을 그 녹화했던 거 한번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뭐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5,000km, 캐나다 미국에서 이 5,000km가 넘는 거리에서 내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같이 아는 사람들 트럭커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러 만나려면은 뭐 몇 년을 가도 못 만나죠. 평생을 가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어긋나니까. 일부러 이제 기다려서 만나면 모르지만은 그 정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아주 우연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인연이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럭커들도 어떻게 일을 하고 이제 캐나다 트럭커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그냥 워낙 이제 여기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좀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하나 그걸 찍어놨어요. 이제 왜 교민 사이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리고 교민 사이에 가면은 사기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이 맞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옆에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생각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이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소개해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뭐 공항에 도착하면 감각도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기 뭐 숙소로 가든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그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무슨 이제 자기들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면 교회를 가든지 다른 뭐 천주교를 가든지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조그마한 뭐 커뮤니티 안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니까 주변에서 도와준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도움을 다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적으로 도움을 받죠. 근데 이제 교민 사회라는 게 이제 우리하고 좀 약간 이제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그 자기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월급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뭐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예민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시급을 정해서 이제 그걸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봉 이렇게 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시간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몇 시간을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선의로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사라도 뭐 좀 거기에 얼마께 같이 뭐 하든지 뭐 현금으로 뭐 주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성의를 표하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게 좋은데,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보니까 이제 그것을 업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항에서 픽업하고 뭐 어디까지 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집어드는데 얼마, 뭐 차 사는데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고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안 바라고 그냥 또 선의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일을 봤어요. 그래서 뭐 서류로 다 뭐 제출하고 이제 뭐 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달만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뭐 공항 픽업해서 어떻게 하는데 뭐 몇백 불 줬다, 이제 그게 그 번전 생각이 납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그놈들이 너무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사기를 당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을 끼고 교민사회에는 뭐 전부 사기꾼들이 많이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이제 여기 캐나다 올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기피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뭐 100%의 1%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국이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적으로 사기를 쳐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교민 사회는 워낙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 뭐 미국 전체 인구에서 뭐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들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좁은 사회에서 누가 그랬다면 금방 소문이 나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 포장 내고 그래요. 솔직히 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여기 완전히 뭐 기득권부터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놈들, 지식인이라는 놈들, 언론, 검찰, 사법부 다 사기꾼들 집단이잖아요. 그놈들을 얼마나 국민들을 지금 그동안 속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은 거대한 그 기득권 사기꾼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사기를 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교민사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사업 이민 자체가 이제 한 50만 불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에서 집 팔아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돈 가져온 거 쓰는데 그게 뭐 몇만 불 쓰는 거 막 금방 없어지는 거죠. 몇십만 불. 그러다 보면 1, 2년 있다 보면은 뭐 2, 30만 불 금방 없어집니다. 한국하고 틀려서 여기는 또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의 잔고는 떨어지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 뭐 돈 벌기를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런다고 막상 한국에서 뭐 했던 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것도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무슨 뭐 교민들을 상대로 교민들이 이제 뭔가가 뭐 넘기는 식당이랄지 뭐 편의점이랄지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보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쉽게 보이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됩니까? 생각대로 만만치 않죠. 내가 몇십 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장사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금방 그거 돈 까먹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싹 말아먹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뭐 사기를 당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캐나다나 미국이랑 뭐 교민 사이가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민 사회가 정착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도 이제 대도시인데 캐나다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약간의 그 자기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뭐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뭐 도와주는 그런 이민 컨설턴트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제 이민 컨설턴트를 이제 하는 이제 자격 없이 하는 사람도 이제 뭐 여기서 20년, 30년 살면서 한두 사람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업으로 이제 삼아요. 근데 이제 자격은 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뭡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야매로 한다는 거죠. 야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이제 그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컨설턴트나 이제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적게 받죠. 그래서 뭐 크게 그게 많이 받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누가 그 사람들로 정식으로 그 허가 내서 하는 사람들 야매로 하는 사람이 야매로 하는 맛은 싼 맛에 하는 건데 많이 준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선택할 때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 본인이 이제 그 일을 맡기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다 알아보고 가격 알아보고 다 알아요. 그걸 모르고 뭐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격 비교해보고 별거 아닌데 뭐 여기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뭐 나한테 해라고 뭐 광고를 했겠습니까? 그냥 결국은 본인이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순조롭게 일이 잘 되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뭐 간단한 서류 접수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서류 대행해주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의 결격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보면은 이제 본인의 결격 사유인데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기 당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컨설턴트들이 뭐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그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소개시켜주거나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얘기했던 거하고 조건이 완전히 좀 틀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이렇게 큰 사기를 치려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민사에서도 0.0001%도 안 돼요.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근데 마치 그냥 교민사회가 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오실 때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색안경을 끼면서 경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선의는 선의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고맙다 생각하면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하면은 뭐 그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제 다른 민족들보다도 어떤 정의라는 게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사람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 그게 막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계심을 갖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주변에서 뭐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했고 지금 대부분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0.001%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임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도움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를 뭐 치겠다는 사람이 나 니한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보다도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는 한 달에 10만 원만 이익이 된다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40만 원, 50만 원 그걸로 일단 접근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내 욕심에서 그래 나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40만 원, 50만 원 만나니까 그러게 내가 거기다가 그러면 투자하겠어. 그렇게 가는 거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들인데 그게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런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냥 그런 욕심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범위에서 하면은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특징을 보면은 말 잘하고 깔끔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무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허름한 옷차림을 하면서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사기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면서 이거 투자하라 여기 돈 여기다가 하면은 묻으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아주 불친절하게 얘기합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판단이 잘못된 거지. 사기꾼들이 그런 거 치밀하게 안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그냥 정당하게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받고 내 노동력을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사기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냥 서로 믿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민사회도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나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교민사회에 사기 많이 당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한국에서 그냥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의 사기꾼처럼 취급당하는데 여기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어디 사회나 0.001%들은 그 전문적인 사기꾼이 있는 것은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깨끗한 나라든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멕시코에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길도 평평해지면서 녹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멕시코를 지나서 또 텍사스를 거쳐서 중부 대평원을 계속 따라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내일 모레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에서 햇빛 트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